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인 BYD가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한 정부 인증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최저 1,900만 원대 저가 전기차가 한국에 상륙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시장도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 금융지주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가 지난달 차익 매물이 출회하며 약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S증권이 다음 주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참고할 만한 종목들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BH, 덕산네오룩스, 이수페타시스를 꼽았습니다. 이번 WWDC에서 애플의 인공지능 가이던스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삼양식품 주가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지난 5일 삼양식품은 신설 예정인 밀양 2공장의 생산 라인을 5개에서 6개로 늘린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양식품을 필두로 한 K푸드의 성장세 어디까지일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하루 쉬고 와서인지 굉장히 시세 탄력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이유로 우리 시장 이렇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나요, 본부장님? 일단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HBM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이제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받쳐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사실 이제 견고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투자자들이 원했던 한 방이 굉장히 아쉬웠었던 장비주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기업들이 오늘 장 중반, 장 후반부 들어오면서 슈팅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매매를 좀 하시기에는 좀 편한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매수보다는 매도 영역으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이 거래소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옴과 동시에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잡히면서 동시에 또 2차 전지주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쯤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하면 엔비디아 액분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일정 부분을 확정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고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쉼없이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쪽에서는 지금 포항의 영일만 이슈와 2차 전지의 어떤 수급 공방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들을 좋아하는 자금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2차 전지를 좋아했던 쪽도 마지막까지 남은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 순환매가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렇게 되면 2차 전지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지수를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이셨는데요. 자, 오늘 지수 자체는 양대 시장 모두가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니까 이게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이 집계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부장님?
수요일보다는 좀 네. 상황이 낫지 않나요? 수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승했었지만은 그날도 짚어봤지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승 목록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789, 하락 종목수 755 종목이거든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좀 안 좋은 투자 심리가 어떤 드라마틱하게 뭐 급반전되는 건 없고 그냥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좀 바닥을 좀 다지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수요일보다 오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타고 어쨌든 다음 주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또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매도 금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전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코스닥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네. 부분들이 뭐 상당히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삼성전자는 지금 0.1%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지금 6.3% 상승폭을 더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대장은 누군지를 명확히 전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PB가 엇갈린 게 그러면 대장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HBM 네. 이슈만 포커싱을 좀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가 당연히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작년 11월 달부터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그래서 반도체 HBM 관련 종목들이 갔었는데 그 중심의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누굽니까?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인한 반도체를 이끌어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더 강하게 유비됐었고 그러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오늘 현재의 모습은 3월 달로 그러니까 4월 달 이전 3월 달, 2월 달로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분위기가 더 좋아지게 되면서 네. 시장이 더 가게 된다라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반도체 하이닉스는 볼 수 있겠지만은 하이닉스 필두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작년 12월 달부터 오늘까지 흐름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를 대장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공매도 그게 뭔데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으면은 지수 대형주가 갈 수밖에 없다 보세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했을 때 제할 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시장을 올려가지고 종목을 땡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목 잘 픽해가지고 종목들만 이렇게 올려서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과거 예를 들게 되면은 모건스탠리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가치 투자에 입각한 대형주를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건스탠리 들어갔다가 죄송합니다. 모건스탠리도 제조 반도체 들어갔다가 단타 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결국 종목 장세라는 겁니다. 종목이 상승했을 때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종목을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다음 주에 네.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조정이 나온다가 아니고요.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대장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오늘 네.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요. 파업과 관련해서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파업이라기보다는 네. 금리 이슈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 말고요. 지난 밤에 네. 미국 증시가 올랐던 것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플러스 엔비디아의 상승 이 두 가지 연유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연유였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오른 거는 금리 이슈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금리 유시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속에서 HBM 관련돼 가지고 하이스 쪽이 강하게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안 가게 된다라면은 인덱스 성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만들었던 이 큰 물줄기가 네. 아직까지 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로 이르게 되면은 밀물, 썰물, 만조, 간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밀물이라는 중성주 이 물물이 쑥 들어왔는데 이게 이 밀물이 아직까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지 썰물에서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6%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TSMC와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주사인 SK의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13%대 상승, SK 우선주까지도 16%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SK 지주사, 그룹사하고는 SK 하이닉스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네. 같죠.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HBM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주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너 리스크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SK 그룹 전체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HBM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약 SK 그룹 혹은 SK 하이닉스에 HBM이 없었다면 자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지금 그룹이었거든요. 물론 HBM이 잘 되면서 자금난을 조금은 잘 해소하며 지금 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시선의 집중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라고 한다면 HBM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TSMC하고의 만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한미 반도체와 계약 공급 이슈가 좀 떴죠. 네. 근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냐 마이크론이냐 시장에 이제 2등주, 3등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발주가 계속해서 지금 SK하이닉스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계약 공시로 한 번 더 입증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제가 오프닝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이제 액분 이후의 변동성을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좋습니다. 삼성전자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음 주 한 주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어떤 변곡점이 저는 다음 주 액분 이후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가격적으로 지금 충분히 매도를 좀 하고 싶은 위치에 들어온 종목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100% 다 계속 들고 가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저는 수익을 좀 실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일정 부분을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음 주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전략을 좀 노려보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SK 지주사랑 네. SK 스퀘어는 조금은 다른 시각이 지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K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오너의 개인 이슈도 있는 만큼 네. 앞으로 전망 주가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네. 필요해서 지분에 대한 유동성이 생기게 되면 이 지분 싸움을 위한 매수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런 뉘앙스만 풍긴다 하더라도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0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도 저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주사의 어떤 이런 이슈를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포트에 현금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SK하이닉스만 보기도 바쁜데 네. SK와 SK 스퀘어까지 보시는 건 저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룹주까지 돌아봤는데 SK하이닉스 하면 키워드가 바로 HBM 아닙니까?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선점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만큼 이쪽을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할 섹터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HBM 네.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HBM 분위기는 일단 뭐 SK하이닉스 독주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 아닌 타사에 공급하는 것까지 만약에 다 콜테스트가 안 됐다. 네.
그러면은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면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TSMC 같은 관계 문제도 우리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엔비디아가 AI 칩을 생산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림 그리니까 도면을 그리는 거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그걸 어디다 넘기느냐. TSMC 넘겨요. 그럼 최종적으로 패킹해서 완성품을 만든 게 누구죠? 파운드리 TSMC잖아요. 네. 그럼 컬 테스트를 엔비디아가 하는 게 아니라 TSMC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까다롭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파운드리 관계에서 봤을 때 TSMC, 삼성전자 경쟁 관계잖아요. 우호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어찌 보면 SK하이닉스 손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게 지금 어떤 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TSMC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외비이기 때문에 없는 부분인데 단지 저희 같은 전문가도 추측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기술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TSMC 어떤 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물론 HBM을 삼성전자 쪽에서 공급을 받게 되면은 누가 귀찮아지냐면은 결국 TSMC예요. 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봤던 그 어찌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또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특히 하이닉스가 진행해왔었던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두 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테스트하고 패키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TSMC가 귀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밴드가 되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가 어떤 걸 지시할 거냐면은 패키징까지 이제 턴키로 전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삼성전자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은 TSMC가 굳이 삼성전자를 끌어들이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공급은 할 거라고 봅니다. 공급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공급 받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한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은 TSMC 어떤 꼬장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SK하이닉스 쪽이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뭐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2등의 반란이라고 AMD 쪽에도 꽉 잡아가지고 이쪽을 네. 얼마만큼 많이 공급을 시키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와 관련돼서 PSK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HBM 생산 능력.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대량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젠슨왕도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끈을 안 놓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젠슨왕이 납품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되지 않는 것들이 엔비디아 구멍가게는 아니잖아요. 무슨 구멍가게에서 이거 살게 이거 들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기술팀이 있고 패킹팀이 있고 테스트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기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또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아랫단에서 먼저 공략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그 생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생산 능력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조금씩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 점유율을 잡아오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4분기가 되게 되면은 15만 장에서 17만 정도 이제 캐파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수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웨이퍼 투입을 그만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수율 쪽이 아닌 전공정 쪽에 이제 웨이퍼 관련주를 계속 가지고 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 PSK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흐름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 수익을 잘 누릴 수 있을까요? PSK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제가 즐기는 패턴이 네. 나와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저도 제 데뷔라서 말씀 못 드리고 그 부분이 나와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일단은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잡았어요. 4만 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3만 1천 원 잡았는데 이 절대적인 가격이 고점을 항상 이제 부대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4만 원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웨이퍼 가공 장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 투입 증가와 연관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TSE라든지 사이맥스도 있고 그다음에 PSK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K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인데 요즘에는 뭐 학회 이벤트도 있기도 하고요. 네. 여름철이 또 다가오는 만큼 비만 치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상반기에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행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행사의 가장 큰 장단점은 뭐냐면 행사가 있기 전에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날 무렵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패턴들이 많았는데 사실 올해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몰리기보다는 이제 HBM 혹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줄만 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게는 굉장히 좀 혹독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지금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여줬고 그걸 또 뒤따라서 이제 미국도 어떤 반응을 좀 체크를 해야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에게는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을 사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기술을 사가는 것 외에 인수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지금 네. 시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의 시세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베팅할 주목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입니다. 네. 펩트론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부터 어떻게 짚어보셨나요? 일단 펩트론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을 맞아야 되는 네. 제품이 있는데 이 스마트 데포 기술을 적용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약효의 지속 시간을 오래 좀 유지해주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스마트 데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이 루포원이라고 하는 제품을 지금 허가를 받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인이 완료됐다라는 것은 이 기술을 사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믿고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펩트론을 우리가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작년에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1년 내내 다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실 올해 초에 판매량이 조금 주춤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켜봤더니 계절적인 어떤 요소까지도 이제 반영이 되는구나. 그만큼 대중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수요가 많아진 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기에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한 번 더 시세가 날 때 펩트론 혹은 덕산 테코피아 같은 기업들이 같이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계절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다면 매매 전략은 굉장히 쉽습니다. 겨울에 사서 네. 여름에 팔면 네. 된다라는 이제 마인드로 저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직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카드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저는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35,000원도 러프하게 드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2,000원까지의 조정도 감내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 나는 32,000원이라고 하는 라인을 손절가로 잡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 차례 나눠 사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사시는 게 맞고 좀 러프하게 잡으실 분들은 혹시 모를 사태를 생각을 해서 여러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저항대는 이제 45,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은 저는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높고 여기가 돌파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제가 5만 원을 드리겠는데 만약 여기서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뉴스가 확정적으로 보도가 된다? 네. 그러면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시세가 꺾일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배틀갈 종목으로 펩트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앙아시아를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뭐 K-실크로드를 구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던데요, 본부장님. 자, 네. 그렇다면 수혜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느 쪽 저희 바라볼까요? 영일만 이슈 때문에 네. 신뢰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뽑자면 네. 인프라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어디를 만나고 어느 나라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두루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인프라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이쪽은 좀 보셔도 되는데 영일만 이슈가 이렇게 불확실성만 지금 크게 나오게 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 단기 또 투자 자금만 몰리면서 변동성만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튀긴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인프라 관련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방금 언급드렸던 두 기업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더 내가 매매 자신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글로벌이나 네. 히림과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 관련 그리고 어떤 이제 작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를 턴키로 또 맡아서 하는 중소형사들이 있는데 그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이제 히림 한미글로벌인데 이런 쪽도 한번 나는 최근에 저점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할 거야라고 확실하게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쪽이 수혜를 받을지 정리를 또 해봤고요. 자, 여기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이제 뭐 리튬과 우라늄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이슈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예전부터 리튬 탐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고 있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제가 죄송한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앙첨단소재라든지 뭐 광무 같은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대한고래 테마처럼 네. 일단 뭐 교류 협력 같은 경우는 뭐 길게 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우디 같은 그 네옴시티 MOU 그렇게 시끄럽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간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번에 중앙아시아 협력 이런 부분들은 뭐 나라 전체를 봤을 땐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장사실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되는 게 과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뭐 당장에는 보이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운이 좋게 뭐 우라늄이라든지 그리고 리튬 이런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강세 채굴 하게 된다. 그러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뭐 건설기계 쪽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라든지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쪽 같은 경우는 그 이슈로 해 가지고 뭐 어떤 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만한 뭐 이런 거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일단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해주신 중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기차 수요 둔화 움직임이 완전히 좀 사그라든 건 아니지만 최근에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추세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제 반전의 시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네. 거죠. 그 못된 심보인데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EU에서 어쨌든 다음 달부터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 주목을 한다라는 건 2차 전지 쪽으로 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지속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뭐 생각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공급과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봤을 때 뭐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점유율 중에서 뺏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이 지속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유유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 계획이 조금씩 밀리고 있잖아요. 결국 환경은 경제를 못 이깁니다.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양적으로 커진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캐파 내에서 조금 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작은 건 아닙니다.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수요가 확 늘어서 간다?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확 늘어서 간다? 뭐 그런 것들은 아닐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어찌 보면은 소외가 많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소외가 되는 종목들 섹터들 연끌하듯이 그냥 두드잡기식으로 계속 뽑아내고 있잖아요. 네. 4월 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달 같은 경우는 화장품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 신재생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듯이 2차 전지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의류주 같은 경우도 반짝하더니 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섹터들보다는 조금 길게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어떤 체질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순환매에 의한 어떤 상승 물론 좋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2차 이것만 좀 아시고 제가 말 끊으세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그 중에서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포티투다 또 이제 그쪽으로 잠시만요. 증자를 했나? 하여튼 그쪽으로 투자 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반응이 오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죄송하게도 말을 끝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2차 전지주 하면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좀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종목분들이 에코프로가 붙은 종목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상한가 흐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는 만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짤까요? 일단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포드가 전년 동기 대비 60% 올랐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벌써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바닥에 있다는 메리트만으로 지금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폭발적인 판매량의 어떤 증가는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월 기준으로 보면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도 기아도 일단 미국 내에서 판매량을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요소 하나가 뭐였죠? 전기차가 앞단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언제 나올 거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지난 1분기 그리고 2분기를 지금 보내고 왔는데 일단 그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플러스 더해서 EU가 중국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슈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강세가 오늘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뉴스로 인해서 물론 추세가 완벽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등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에 더해서 저는 이 종목도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태성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상한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뭐 2차 전지주와도 엮이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종목인 만큼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사고 싶은데 못 샀죠. 네, 일단 뭐 태성 같은 경우에는 FPCB 관련해서도 제가 그동안에 좀 몇 번 말씀드려왔고 일단 기술력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사업성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은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운영 자금을 가지고 또 신사업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돈을 또 어디다 쓴다고?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치는 사실 그동안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만의 영역이 있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태성이 이렇게 강하면 PCB 관련주들 다시 봐야겠죠. BH와 같은 기업들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성이 이렇게 강한 가운데 PCB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음식료 업종에서 다시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너무 좋은 종목 아닌가 싶어요. 이 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뭐 갈 때까지 가봐야죠. 그 쉽사리 뭐 고점을 논하기가 솔직히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공매도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에 제할 만한 장치가 현재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쉽사리 어디까지 간다라고 논하기가 쉽지가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삼양식품 이제 거의 60만 원, 40만 원 더 가게 되면은 이게 60%가 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상승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장대봉 나게 되면서 하한가 맞고 고점에서 뭐 하한가가 나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뭐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게 일단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까지 간다라고 제가 죄송한데 찍어지지 못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추세는 길게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양식품은 상승 탄력에서 이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상승 탄력이 꺾이기 전까지는 우상향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탄력의 힘을 믿고 일단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CJ 시푸드 같은 네.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결국 김 관련주잖아요. 네. 오늘 우양이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네. 아마 우양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 수출이 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뭐 9% 증가했던 부분인데 90%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봐요. 단지 우양이 상한가 가다 보니까 네. 뭐 우양이 누드김밥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CJ 시푸드도 김 관련주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도 그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이제 5월 16일 날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5일선까지 기간 조정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 나왔거든요. 5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근데 5일선 이탈하고 꺾여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월 24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작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시푸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음식료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라면은 나는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방금 봤던 삼양식품이란지 뭐 네. 우양이란지 네. 이쪽을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높다 좀 낮은 거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뚜기 이제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네. 이제 여름 관련된 뭐 함흥냉면인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름 제품을 출시한다는 그런 이슈 네. 때문에 아마 오뚜기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름이면 들어요. 빙그레랑 롯데웰푸드 이런 쪽 보는 것 아. 같아요. 네. 빙그레 같은 네. 경우 질문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건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못 드려 정말 뭐 저희도 죄송하지만 이게 4월 1일 날부터 상승 시작된데 네. 그때 당시에 삼양식품하고 빙그레가 두 개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삼양식품은 라면 때문에 올랐고 빙그레 같은 경우는 여름 수해 때문에 이때부터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름은 차라리 수혜주를 비만 치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름 수혜주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다. 비만 치료제.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펩트론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벤티지랩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름 수혜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빙그레보다는 네. 비만 치료제. 네. 아무래도 여름에 이렇게 노출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비만 치료제가 이제 여름 테마주로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음식료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음식료 관련해서 사실 뭐 라면, 뭐 김밥 인기 너무 많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주가도 역시 같이 반응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엔 사실 전 또 고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롯데웰푸드라는 네. 기업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롯데웰푸드가 지금 빙과 사업을 하죠. 합병이 되면서 이제 빙가류 사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도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웰푸드가 8월달에 인도 공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가오는 4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음식료 업종을 이제 좀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종목군들과 플러스 롯데웰푸드도 현 구간에서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삼양식품이 왜 그렇게 시세가 낮느냐? 결국 이제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아서거든요. 네. 롯데웰푸드 미국에서 많이 못 팔아도 괜찮습니다. 인도에서 많이 팔면 그만큼 주가는 더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고 인도가 날씨가 덥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빙가 사업이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롯데웰푸드는 현재 구간도 다른 어떤 음식료 업종 대비해서 메리트 있는 구간이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웰푸드의 경우 현재 구간에서도
매력이 있는 구간이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 살펴보니까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1.3%, 코스닥 1.7%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3%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음식료업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좀 다뤄드렸는데 1.75%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 그 안에서는 그리고 한성기업 가장 좋았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1.56%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5.3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4.99%의 강세, 비금속 업종에서도 4.7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앞서서 저희가 브리핑한 바와 좀 달라진 점이 마감 기준으로 있었을까요, 이사님? 아니요, 없습니다. 아까 네. 봤던 분위기 그대로고요. 네. 그리고 달라진 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코스닥이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됐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장난쳐 죄송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네. 됐고요. 정말 추세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반도체 대장은 하이닉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네. 시켜줬다라는 게 이게 특징이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13%가량 올랐거든요. 오늘 알테오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알테오제 질문이 없는데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피아 주사제 그 형 그 모멘텀 때문에 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크사 쪽으로 뭐 기술 수출료가 좀 더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아스코에서 이제 머크가 피아 주사제형에 대해서 극찬했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리포트 보면 뭐 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글쎄요. 전 바이오 쪽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갈진 모르겠어요. 갈진 모르겠는데 머리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가슴으로는 이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이게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보게 되면 이게 4만 원에서 일단 20만 원까지 갔거든요. 어쨌든 3월 달까지 그러면은 5배 정도 갔어요. 5배 정도 갔는데 여기서 더 가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22만 5천 원대를 뚫게 되면서 신고가 영역을 현재 만든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패턴이 가까운 과거에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작년에 에코프로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에코프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에코프로가 작년 상반기 때 보시면은 요게 지금 종목이 작년 상반기 때 보게 되면 10만 원에서 이게 4월 달에 76만 원 갔어요. 7배를 갔거든요. 네. 7배 갔어요. 그래서 보통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보게 되면은 지금 차트를 이렇게 당겨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가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추세가 낮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봐야 정상이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80만 원을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150만 원까지 갔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이 앞전에 5월달 흐름처럼 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어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가격이 버텨주게 되면서 80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알테오젠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슴으로는 이게 참 두근거리고 새로운 가격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머리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혼란이 온다 말씀드려요. 그 개인적인 TMI를 왜 하냐고 좀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알테오전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먹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과거에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서 이 에코프로와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새로운 가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격을 만들게 되면서 에코프로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추세면은
뭐 40만 원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35만 원까지는 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머크사 이슈가 얼마만큼 좀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곰곰이 복기를 해보시게 되면서 알테이저는 그렇게 좀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에코프로 차트를 두고 알테오젠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네네. 전략 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게임주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캐나다와 그리고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업황이 좀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업황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게임주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신작이 없어서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신작 발표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게임주에게는 과거보다는 더 나은 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은 중국의 판호 발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판호 발급이 굉장히 이 런칭한 지 오래된 게임을 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떤 A라고 하는 컨텐츠 네. 유료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판호 발급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둘러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런칭된 지 오래된 게임의 판호를 발급을 해주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파급적인 효과적인 어떤 매출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펄 어비스죠. 지금 검은 사막이라든지 뭐 이런 게 판호 발급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건 뭐냐면 너무 오래된 작품에 판호 발급을 해주면 안 해주니만 못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호 발급을 보실 때 신작이 많은 쪽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게임의 판호 발급을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게임주들은 제가 누차 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금 여력이 가장 많은 쪽은 크래프톤. 네. 그러니까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든 아니면 신작을 만들어 가는데 기간이 많이 필요하든 체력적으로 가장 탄탄한 쪽은 크래프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부담이 덜한 쪽은 W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제가 한번 종가 베팅 추천주로도 갖고 온 기업이 있는데 네.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관련 주인데 온라인 카지노는 해가 바뀌어도 규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체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달러로 결제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원화 환율에 대한 그 시세 차익도 또 노릴 수 있는 기업이 이제 W게임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압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히 예전처럼 중국 시장이 열린데 판호 발급을 했대. 그래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종목별로 특징을 잘 추려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PSK입니다. HBM 탑재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혜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 3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계절적인 성수기로 인해서 미국의 비만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라인 3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차기 대표의 승부주는 KC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CMP 장비와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여러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하는 습식 세정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모바일 백신 솔루션과 아틀라시안 모바일 게임 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안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C텍 유창희 대표의 종목입니다. 41,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42,850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은 6.22%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8,150원에 매수했고요. 고가 기준 8,280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 1.6%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징 승부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차기 대표의 종목입니다. 원익 QNC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34,150원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15%대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20.06%로 집계가 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